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217.5달러의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제 3,375주가 되었네요. 오늘은 이번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테슬라를 적어도 2025년 연말까지 매우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그와 정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PER을 매우 중요시 하는 투자자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R 60은 물론 테슬라가 엄청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이죠. 물론 2026년 이후로 저는 2025년 연말까지를 조금 과도기적인 어떤 시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025년도 때까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도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2025년 연말, 2026년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테슬라를 왜 이렇게 좋게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장 이번 3, 4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이제 거래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남아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실적 시즌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승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제가 4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적지 않을까. 보통 제가 15번의 실적 시즌을 맞았을 때 적어도 5% 정도의 주가 변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어 왔었고 4번 정도가 올라갔고 11번 정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뭐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던 실적의 미스라든지 가이던스 때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적 시즌에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3, 4분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미 이제 인도량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좀 실망감을 가지고 약 4%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그와 동일한 하락이 있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2, 4분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2, 4분기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비용이 8천억 원이 찍히면서 EPS에 0.14달러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뭐 퇴직금부터 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한 분기에 비용으로 나갔죠. 근데 이번 3, 4분기에는 그런 비용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2, 4분기 때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겠지만은 인건비 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EPS의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EPS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3, 4분기에는 없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조금은 직전 분기, 2, 4분기보다는 좀 아쉬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40% 가까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증설이 있었고, 그리고 7% 가까운 인도량의 상승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46만 2,800대를 기록을 했죠. 이제 전년에는 43만 5천 대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퍼포먼스로 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자동차 인도량과 전기차 매출 그리고 에너지 사업의 매출이 전체 테슬라의 95%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량에서 에너지 사업까지 나와서 그래도 신뢰감을 주는 기관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컨센서스에 맞춰서 주가가 그리고 이제 EPS도 나오고 주가가 또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4승 11패를 했었던 테슬라의 실적 시즌이 이번에는 저는 처음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없을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실적 시즌이 끝나자마자 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정말 극도에 달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의 주가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크지 않겠느냐. 주가의 변동성이 적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3, 4분기 실적 시즌의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주가에 그래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최대 이슈는 전기차 매출과 에너지 사업의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업 마진, 이 오퍼레이팅 마진이 얼마나 이 퍼센트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실망감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기관에서는 실적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3,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직전 분기들이 좀 초라한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EPS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3, 4분기부터 이제 소소하거나 조금은 더 급격하거나 어쨌든 실적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3, 4분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퍼포먼스를 그렇게 보여왔고요. 그래서 가이던스 때 일론이 어떤 멘트를 달아주느냐, 똑같은 상황에서도 A를 얘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B로 얘기를 하면 주가가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워딩과 말하는 스타일을 이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번 실적 시즌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왜 좋게 보느냐. 자, 로보택시 행사를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셨죠. 실망감도 좀 있었고, 역시 테슬라의 미래 비전은 밝구나. 혁신적이야. 이런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월가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자, 테슬라의 오너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로보택시 행사를 보면서 내가 테슬라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조금은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구매를 할 이 전기차인 테슬라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왜냐하면 테슬라를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1년, 2년만 타고 다른 차를 교체를 하실 일은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잘 없다고 본다면 적어도 5년, 10년을 내가 이 테슬라를 전기차를 사면은 내가 몰고 다녀보겠어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로보택시 사업이 상용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내가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서 들였던 이 돈을, 로보택시가 진짜 주차하고 있는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정말 벌어다 줄 수도 있겠냐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심리가, 소비 심리와 결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굳이 다른 차를 사서 그런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믿져야 본전인, 봐도 그렇지만 꽃놀이패와 같은 그런 혜택을 내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알겠습니까?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의 부가 수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테슬라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물론 조금은 이제 번외 이야기지만 어제 스타쉽 5차 발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찹스틱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거의 이제 엄청난 무게의 아파트 어떤 높이와도 버금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헤비 부스트인가요? 그 부스트를 정말 안정감 있게 잡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로보택시와 이 옵티머스를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던 이 로보택시 행사에서 봤던 옵티머스와 이 로보택시, 로보밴들이 시간은 걸릴지언정 결국은 우리 현실로 또 다가오겠네라는 그런 확신. 일론 타임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루어낸다는 그런 걸 항상 보여주는 머스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어제 있었던 그 스타쉽의 성공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서 한층 더 확신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테슬라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른 경쟁 차종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4, 4분기부터 내년 이제 2025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허가를 받는다든지 FSD 승인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뉴스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FSD 구독률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슬라를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심리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어떤 그 구매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적어도 2025년도까지, 2026년도까지도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만은 이것이 금리 인하의 혜택, 자동차 회사들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어떤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같이 결부가 되고 모델 Y의 주니퍼에 대한 또 출시 이야기, 거기다 모델 2의 저가형 전기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 물론 그 시점과
그리고 카니발라이제이션, 이것이 가장 또 우려가 되죠. 아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가장 우려를 할 겁니다. 모델 2가 나왔을 때 모델 3의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는 부분들, 카니발라이제이션,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매우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제살 깎아먹기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저가형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여전히 테슬라 전체 전기차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매출이 2025년도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1사분기 때 주가가 1사분기 때 주가가 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이유가 2024년도에 전체 인도량의 목표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2025년도에 전체 인도량에 대한 목표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좋은 이야기들이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역시도 저는 테슬라를 매우 좋게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내년 연말까지 이제 25만 대의 토탈 1년 전체 연간 생산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불리시하게 보는 분들은 이제 40만 대까지도 보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원가 절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EPS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이제 내기 시작하는 그 원년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흐름 역시도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은 쇼미더머니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미래 프리미엄 역시도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을 당연히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감초 같은 또 이야기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11,000개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제 2025년 12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죄송합니다. 12월 26일부터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물론 EPS에 적용을 하지 않지만 공정가치, 무형자산으로 편입을 시켜 주기로 미국의 회계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소소하겠지만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자가 또 되는 것이 테슬라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전기차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상해에서 지금 한창 그 팩토리가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0기가와트 per hour의 연간 생산량, 지금 기가 네바다와 동일한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공장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도량 발표 때 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를 할까요? 테슬라 본사에서는 이미 에너지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갔다, 일정 매출은 테슬라에 충분히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캐파에 대한 수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요를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하에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설을 하고 난 뒤에 실적에 또 에너지 사업이 잡힐 것이 저는 매우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가 2025년도까지 별다른 실적에 기여를 하지 못하겠지만 현재 탄탄하게 잡혀있는 테슬라 전기차 매출, 그리고 에너지 사업,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실적은 매우 견고하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에너지 사업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원가 역시도 계속 낮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7년도가 되면은 지금의 원가보다 반토막이 나는 50%의 원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또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는 원가 절감이 전기차 매출과 에너지 사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테슬라의 2025년도까지의 미래를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좋게 보고만 있고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냐? 저희는 좋게 보고 있거나 나쁘게 보고 있거나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저는 여전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해서 테슬라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2025년 연말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